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 뉴스를 정리하다가 외신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더군요. 지난 일요일 2월 2일이 회문의 날, 회린드럼 데이라고 한 뉴스입니다. 2020년 2월 2일은 앞에서 읽거나 뒤에서 읽거나 똑같은 숫자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마담, 매덤. 마담이 대표적인 회린드럼이죠. 지난 회문의 날은 1111년 11월 11일이니 909년 만에 온 날입니다. 다음 회문의 날은 언제일까요? 2121년 12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10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음은 더 멉니다. 3030년 3월 3일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회문의 날을 일생에 경험한 것도 감격해야 하는 걸까요? 외신에는 꽤 감격적인 멘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정홍원 전 총리가 내놓은 문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질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박근혜 정부 첫 총리죠. 이분이 어제 월요일 문 대통령에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포도 큰 대포를 쏘았습니다. 동영상까지 올렸더군요. 반자유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이 소신내라면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라. 정 총리는 문 정부를 총체적인 거짓, 파탄, 실정으로 딱 3개로 요약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인민재판 같은 정치보복을 했다. 검찰이 조국과 선거 부정을 파헤치자 전대미문의 검찰 학살을 했다. 아직도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심각한 범법 행위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다며 문자 그대로 맹폭했습니다. 또 공수처를 독재국가를 완성하려는 야욕이라고 했더군요.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는 표되는 곳에 국가 예산을 소비한다며 국가 경제 사유화로 규정했습니다. 정 총리는 호주머니에 돈 한 푼 들어간 흔적이 없는 박 전 대통령에게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합의니 하는 이론을 만들어 신종 뇌물죄를 창출하고 무려 30년 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봐도 보복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과 똑같으니 무슨 코멘트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문 대통령이 오늘 재미있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군요.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글입니다. 출근하니 실장 수석들이 취임 1000일이라고 축하와 덕담을 해주었다. 그렇군요. 1000일이 됐군요. 그러고 보니 저는 지금 1000일 야화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적어도 문 대통령 반대편에 쓴 이들은 1000일의 고통을 겪고 있죠. 문 대통령이 그 뒤에 붙인 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쑥과 마늘의 1000일이었을까요? 돌아보면 그저 111 또 일이었습니다. 글쎄요, 일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쑥과 마늘은 당군 신화에 나오죠. 지상으로 온 환웅에게 곰과 호랑이가 찾아가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자 환웅이 그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으라고 했죠. 그래서 곰은 참고 먹었고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곰은 21일 만에 여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환웅과 혼인해서 당군 왕금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조선을 세웠죠. 물론 신화입니다. 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도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늘의 점지를 받아서 쑥과 마늘을 먹는 것 같은 고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온갖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단군 같은 새 지도자를 낳고 싶다는 건가요? 둘 다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자, 범보수 야권 통합신당이 태동 중입니다. 오늘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보수당, 전진당 등과 통합하는 신당의 이름을 통합신당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군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당명에 이념이 들어있지 않지만 뭐 어떻습니까? 지금은 통합이 급하니 말입니다. 문제는 통합이죠. 보수 통합은 사실 이분주가 고비입니다. 이분주 넘어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당내 일각에서 합칠 수 있는 사람만이라도 합치자는 소통합론이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그건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데 100% 여론조사 방식에 공천 누런 합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관건이죠. 모두가 승복하는 공천룰 말입니다. 어떻든 자법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통합은 이제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곧 2012년 2월 달에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뒤에 2017년 4월에 한국당으로 다시 바뀐 당이 이제 소멸하고 통합신당이라는 이름의 보수당이 등장하겠죠. 역사는 돌고 도는 모양입니다. 100년 가자고 하진 않겠습니다. 정말 50년이라도 가는 정당으로 황골탈퇴하기를 바랍니다. 한국당 관련 뉴스가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창당하는 미래한국당 대표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이 추대가 됩니다. 한 의원은 비례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들려오는 말로는 한국당은 불출마 의원과 컷오프된 의원 등 20여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당직을 옮기기로 했다 합니다. 글쎄, 전부 승복할까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국민들 관심은요, 황교안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그동안 이낙연 총리가 출마하는 종로가 꼽혀왔죠. 종로는 황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부터 황 대표 지역구로 당연시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낙연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패배하는 결과가 나오자 말들이 바뀌고 있더군요. 실제 용산을 비롯한 몇몇 선거구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 말씀 드리죠. 종로는 흠지도 않을 뿐더러 당대표로서 당연히 출마해야 할 정치 1번지입니다. 다른 중진들에게 전혀 낯선 곳을 추천하면서 흠지 출마를 요구하고 본인은 종로 출마를 망설이는 것은 용기를 끊는 일이죠. 본인 스스로도 1월 초에 수도권 흠지에 출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사람들이 말려도 나가겠다고 하겠습니다. 망설이는 것만으로도 한국당에 가는 대중의 애정이 식어간다는 것을 황 대표가 알았으면 합니다. 자, 다른 뉴스입니다. 그간 조용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그러니까 날이 바뀌었으니 어제군요. 어제 검사 임관식에서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격입니다. 최근 검찰 사건 처리 절차에 의사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장관으로서 안타깝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절차적 정의는 준수돼야 한다. 자,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추 장관에게 묻고 싶군요. 절차적 정의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처음 접하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절차와 정의를 합한다. 절차에도 정의가 있습니까? 그게 참 해석이 안 되기도 하지만 만약 규정을 지킨다는 뜻이라면 그 절차적 정의를 지켜라, 규정을 지켜라 이런 말이 같은 뜻이라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권한을 전행하려던 쪽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이승윤 중앙지검장과 추미애 장관이 아니었는가요? 그리고 신임 검사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행동하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지 왜 임관식을 정치적 무대로 만드는 겁니까? 심지어 검사 통일체의 원칙에도 날을 세웠더군요. 여러분은 이를 박차고 나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검장 말을 잘 듣고 검찰총장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죠. 어제 나온 정부 조치로 내일부터 2주 안에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들은 입국이 금지됩니다. 제가 어제 지시한 바와 같이 이건 뒷북이죠. 아니, 뒷북도 제대로 치지 못한 뒷북입니다. 후베이성은 중국에서도 2주도 훨씬 전에 교통을 완전 차단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라도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같은 의견입니다. 주말 정세균 총리 주재 회의에서 후베이성 입국 금지안, 감염자가 많은 중국 10개 성 입국 금지안, 그리고 중국 전 지역 입국 금지안 등이 모두 논의됐는데 가장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후베이성 입국 금지안이 채택됐다는군요. 게다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은 2시간 뒤에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더군요. 발표문에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제주 무비자를 일시 중단한다 이렇게 했다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요 8자를 삭제했습니다. 이쯤 되면요, 중국 눈치를 보아도 너무 보는 게 아닌가요? 대통령과 총리는 말로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왜 이러는 겁니까? 들리는 말로는 3, 4월 시진핑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데, 시진핑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을 막지 못하면 해외 방문은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지금 노심초사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중국을 걱정했더군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은 어떤 나라입니까? 김정은의 나라를 형제의 나라로 부르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북한 편을 들어온 중국입니다. 그 중국에게 일반용 마스크 200만 개, 의료용 마스크 100만 개를 보내기로 했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 일반인은 그렇다 쳐도 동네 병원들이 지금 마스크 부족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인 1차 병원은 초진 환자를 우선 치료하는 기관이죠. 막상 병원에서 의료용 마스크를 구하기는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마스크를 바꾸어 끼워야 하는데 온라인 구매를 시도를 해도 연속으로 구매 취소가 계속된다고 하는군요. 의사들은 마스크 공급 부족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어느 의원의 목소리를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정부도 심각 단계로 대응한다고 하지만 동네 병원에 마스크 지원이 없다. 군인에게 총을 쥐어야 싸울 것 아니냐. 다음 주까지 무대책이면 추진해야 할 것 같다. 마스크를 중국 보따리상에 비싸게 판다고 공급 부족을 초래한 상술도 문제지만 손 놓고 있는 우리 정부가 더 문제입니다. 어떻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오늘은 육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휴가를 나갔던 육군 일병이 부모와 함께 간 리조트에서 12번 환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사실이 밝혀지고 부모가 국방부에 연락을 했죠. 국방부는 함께 생활관을 쓰는 8명 전원을 격리 조치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공장도 멈춰섰습니다. 기아차는 중국에서 만드는 부품 차질로 소아리, 화성, 광주 공장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장 가슴 저리는 곳은 오프라인 매장들이더군요. 직원이나 다녀간 고객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죠. 문을 닫아도 보상해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을 하늘에 맡기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해야 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죠. 전염병 또 끝이 있습니다. 봄은 곧 옵니다. 내일이 입춘이죠. 지금까지 지는책이었습니다.